윤길중 교수의 진화론 바로알기 특강, 진화는 과학이고 진화론은 신학이다. 제12강, 장미꽃의 컬러는 왜 다양한가? 제5장, 변이의 법칙, 완. 종은 세대를 거듭하는 동안 생활조건의 복합적 영향을 받지만 인간은 그 변이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변이의 조건에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 즉 생물 자체의 내부 성질과 생활조건의 외부 성질이 있습니다.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은 불분명하지만 북쪽에 사는 동물의 모피가 두껍고 질이 좋은 것을 보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합니다. 가축의 경우 사용하는 부분은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퇴화합니다. 두더지나 땅굴을 파고 사는 설치류는 눈의 흔적만 남아있고 타조의 날개는 작습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발육 상태가 유전된 것이 아니고 계속된 용부령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So that in accordance with the old view of the blind animal having been separately created for the American and the European caverns, very close similarity in their organization and affinities might have been expected. This is certainly not the case if we look at the two whole faunas. 눈먼 동물이 미국이나 유럽의 동물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창조되었다는 낡은 견해에 따른다면 그것들의 구조와 근연성 측면에서 닮은 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동물군을 살펴보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실리만 교수는 동굴 입구로부터 반마일 떨어진 곳에서 동일종의 굴쥐 2마리를 잡았는데 이것들은 처음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1개월가량 빛을 쪼여주니 물체를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험적 사실은 쥐의 눈이 아직 덜 퇴화했다는 것을 말해주며 눈먼 쥐가 그 굴을 위하여 특별히 개별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It would be difficult to give any rational explanation of the affinities of the blind cave animals to the other inhabitants of the two continents on the ordinary view of their independent creation. 두 대륙에 서식하는 눈먼 동굴동물과 기타 동물들의 유사성을 독립적 창조의 견해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각 동물의 여러 유사성을 독립적, 개별적 창조설로 설명할 수 없다고 다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풍토순화, 즉 기후에 적응하는 것은 분명 변이의 한 원인이 됩니다. 쥐는 가축은 아니지만 열대, 온대, 한대의 구별 없이 다른 어떤 설치류보다 넓은 분포를 가지며 적응하여 살고 있습니다. 코끼리와 콧불소는 지금은 열대성 동물로 제한되어 있고 한대 지방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화석이 한대 지방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면 과거에는 빙하 시대를 견뎌 왔으나 한대 기후를 견딜 수 없어 현재는 절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관변이란 생명체의 모든 구조 체계가 연결되어 있어 발생, 성장하는 동안 한 부분의 변화가 일어나면 다른 부분도 따라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갓 부화한 새끼 비둘기의 솜털의 양에 따라 성체 깃털의 색이 달라지는 것, 터키의 털없는 개의 털과 이빨과의 관계 등이 좋은 예입니다. 살도 많이 찌고 젖도 많이 나오는 암소, 잎도 많고 씨도 많은 양배추를 얻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과일의 씨가 작을 때 과육은 많고 질도 좋습니다. 이런 상관관계가 변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종의 특정 부분이 이상 발달하는 것은 그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 변하기 쉬운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쥐의 앞발과 박쥐의 날개는 상동관계에 있지만 박쥐의 날개는 일반 쥐의 앞발보다 변형되기 쉬웠던 것입니다. On the view that each species has been independently created with all its parts as we now see them, I can see no explanation. But on the view that groups of species are descended from some other species and have been modified through natural selection, I think we can obtain some light. 각각의 종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부분을 지니고 독립적, 개별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견해라면 나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종이 다른 종으로부터 유래하였고 자연도태를 통하여 변형되었다는 견해에 의거한다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 쥐의 앞발과 박쥐의 날개는 현재의 형태대로 각각 개별적으로 창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도태에 의하여 변형되었다는 상동이론이라면 쉽게 설명이 됩니다. 한 종의 특정 부분이 이상 발달하는 것은 많은 양의 자연도태가 축적된 것이며 외관의 상관관계는 오직 자연도태만이 작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On the ordinary view of each species having been independently created, why should that part of the structure which differs from the same part in other independently created species of the same genus be more variable than those parts which are closely alike in the several species? 각각의 종이 독립적으로 창조되었다는 일반적 견해를 따른다면 독립적으로 창조된 동일 속의 다른 종들이 지니고 있는 부분과 상이한 구조는 몇몇 종의 유사 부분보다 왜 변이하기 쉬운가? 질문의 요지는 간단히 말해 쥐와 박쥐가 개별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면 왜 박쥐의 앞발이 더 쉽게 변했느냐 그 말입니다. 종의 형질은 속의 형질보다 변하기 쉽습니다. 장미 품종에는 여러 종류의 색이 있습니다. 장미가 모두 붉은 것이라면 붉은색은 속의 성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색이 다양한 것을 보면 장미의 컬러는 속의 성질이 아닌 종의 성질로 볼 수 있습니다. 종의 형질이 보다 쉽게 변한다는 것은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미의 컬러 수는 무한대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쥐의 날개가 변하는 특성은 속의 성질이 아니라 종의 형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장의 전반부를 여기서 마치고 13강에서 나머지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